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사람들은 다 막무가내입니다. 졸부 느낌 아시죠? 손목과 목에 줄줄이 금부치들을 달고 있으면서 한껏 본인들의 부를 뽐내긴 하는데 전혀 귀티가 난다곤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금부치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달린 입이 전혀 금부치 같지가 않은데. 카페에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큰 소리 치면서 사장 나오라고 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자기들 기분 좋지 않으면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먼저 소리부터 질러대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종업원 여럿 잡는 거 봤었죠. 병원 로비에서까지 정반대 방향에 있으면서 소리치며 서로를 불러대는 사람들이고, 게다가 신우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처음 제가 아는 바로는 중학교 때 학폭을 당해서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치료 중이라고 했었는데 순전히 다 뻥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우이가 당했었던 게 아니라 가해자였던 거였습니다. 학폭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시어머니 말을 빌리자면 의사 집안과 신우이가 결혼을 할 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폭 사건을 의사 집안에서 알게 되어서 결혼식 날에 망신당하고 결혼 엎어진 책임 신우이와 시가에 물어 돈 물어주고 그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파혼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결혼식 뒤집어진 그날의 기억의 트라우마로 인해 신우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좀 더 들여다보면 신우이 진료 봐주고 있는 담당이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접 신우이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죠. 치료받는데 어려움은 없느냐. 요즘 세상에 아무리 정신과 치료가 흠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하니 신우이 그러더군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치료받는 거 좋은데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게다가 나 봐주는 닥터가 좀 괜찮아요. 친절하기도 하고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아무래도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 치료해도 되는데 엄마가 계속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의사 집안이랑 결혼할 뻔한 여자였었는데 절대로 포기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내 과거 들통나도 나도 이렇게 괴로워서 정신과 치료 받았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나 또한 마음의 상처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언니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나 정신과 치료 이상하게 보는 거지. 돈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받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거든요. 아유,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장 집안인 건 결혼하고 나서 알았는데 통제 불가능한 사람들이었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 들어보면 결혼식장에서 망신도 그런 망신 처음 봤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결혼을 꿈꾸고 게다가 자기 진료를 봐주고 있는 의사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시어머니와 수작을 부리고 있다니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말 앞뒤가 없는 분이에요. 말로는 자신이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하는데, 만일 시어머니에게 교양이라는 것 있다면 교양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 겁니다. 남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말 막 내뱉고 자기들보다 조금이라도 못 사는 것 같은 사람들 비하하고,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 고급 주택이긴 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신고를 했는 줄 아세요? 리어카 끌고 폐지 주우러 다니는 할머님을 본인 생활 환경 지저분하게 만든다고 그걸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악한 마음 먹으면 그거 답 없는 법이라고. 만일 슬쩍 열려져 있는 대문 열고 들어와서 도둑질이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아무리 CCTV 있다고 한들 당하고 나서는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고. 게다가 폐지를 잔뜩 싣고 다니는 저 리어카에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도 냄새 나고. 아무튼 주변 환경에 악영향 미치니 당신 사는 주변에는 얼씬 못하게 주의를 주라는 거였었죠. 힘들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깔보는 건 기본이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냐고요? 저도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선 저는 한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예요. 남편과 외국에서 만나 양가 부모님 허락받고 그곳에서 결혼을 한 경우거든요. 시국이 시국이었던 만큼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양가 어른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결혼을 했는데 알 수가 없었죠.
저런 사람들이 나의 시가 사람들이고 나의 시어머니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주 평범하고 모나지 않은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설마려니 저런 사람들이 남편의 가족이려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끼리끼리라고 가족들은 다 닮는 법이잖아요. 남편의 성품 올곧고 남 배려 잘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본 시가 사람들은 완전 꽝이었습니다. 얼른 다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저렇게 남들한테도 막 하는 사람들인데 저라고 뭐 대우해줬겠습니까? 없는 집 딸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들보다는 못하니까 아래로 보는 건 당연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도리를 따시더라고요. 외국에서 둘이 결혼했다고 하니까 그땐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리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왔으면 양가 어른들 모시고 제대로 결혼해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고 하면서요. 글쎄요. 그런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한 결혼이고 저희가 무슨 도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허락하에 둘이서 한 결혼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그곳에서 지인들과 파티 열어서 그래도 나름 결혼식다운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화상으로 저희 결혼식 지켜보셨고 아주 흡족해 했으면서 한국에 들어오니 저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버릇없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국의 결혼 풍습은 그게 아니다. 양가 어른들 포함 친척들에게까지 다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잘 살겠다 선언을 하는 것이 그게 한국의 결혼 풍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들어와서 결혼식만 다시 치르지 않았을 뿐 할 것 다 했습니다. 선물을 줘야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하고 덕담을 드려야 하는 그런 것들 다 했었다고요. 그런데도 제 얼굴만 보면 시어머니 언제 다시 결혼식을 올릴 거냐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면 저런 사람을 며느리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부모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겁니다. 다짜고짜 친정 아버지 회사를 쫓아가서 난동을 한번 피워야만 만만한 집안 아니라는 건 알 것 같다고 그런 으름장까지 놓았던 분이었죠. 저는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결혼식만 다시 올리지 않았을 뿐 저희는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했고 당사자들이 충분히 다 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시 결혼식을 올리는 건 낭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왜 자꾸 그 결혼식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런 게 바로 시집살이인 거죠. 며느리 들였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둘러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리고 소리치고 막 난리 피우면 다들 알아서 설설 기어주는데 저는 그러질 않으니까 약 오른다 이거겠죠. 게다가 남편이 제 편만 들고 저만 감싸고 도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였겠죠. 저는 무시로 일관하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막아서고 암튼 그런 대치가 이어졌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 저희 집으로 무작정 찾아오셨더라고요. 결혼식을 치르는 건 물 건너갔으니 그럼 합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만일 제가 거부를 한다면 저를 다시는 며느리 취급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합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 합가하자라고 언제라도 말을 하면 두 말 안 하고 합가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당신의 말을 따르도록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아, 정말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 없었고 기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제 길을 꺾고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를 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무식해 보이기만 했어요. 가뜩이나 무시로 일관을 했었는데 집에 쫓아와선 저리 막장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어린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런 약속을 받고자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건지 참 성격 특이한 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아, 이분은 내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하자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그럼 지금부터 살겠답니다.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네가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집 안방 차지하고 살겠다고. 그리고 어차피 이거 우리 아들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너는 돈 한 푼 내지 않았으니 네 지분은 없는 거다. 내가 이 안방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 없는 것이고 네가 대답 한 번만 했으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너를 며느리로 인정을 했을 텐데 지금의 사달을 다 제가 만든 거라고 막 고래고래 시끄럽게 소리를 쳐대는 겁니다.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귀가 너무 울렸고 머리까지 아파오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표정을 하냐? 내 말이 안 들리냐? 여기 우리 아들 집이니까 너 나가라고. 나는 내 뜻을 거스르는 며느리?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혼식을 하길 했니? 니들이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니까 네가 나를 시어머니로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 아니지. 내가 먼저 너를 내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야. 기본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는 너를 내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다고? 나가라. 이 안방은 이제 내 차지고 그리고 이 안방 새 주인 찾아줄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데 감히 눈 찡그리고 있는 너 같은 건 내 며느리 할 자격 없어. 알아? 저기요, 아주머니.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주시겠어요? 이 집 내 남편이랑 나랑 반반씩 돈 부담하고 산 집이거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앉아있는 그 침대, 그거 내가 고르고 내가 산 거예요. 아주머니 엉덩이 붙일 곳 아니라고요. 뭐 아주머니? 너 아주 얘를 판 말아먹었구나. 외국에선 그렇게 가르치디? 교양이 없게? 네, 그렇게 배웠네요. 교양 없는 사람들한텐 교양 없게 대하라고. 금붙이 달고 명품 입고 다닌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명품은 아니라서요. 명품 아닌 사람에게 명품 대접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며느리로 인정을 못하겠다면서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인정을 하든 말든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내 남편만 있으면 되거든요.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우리 키워요? 우리가 아이로 보여요? 시끄럽고요. 나가주시라고요. 내 집에서 그만 소리 지르고 당장 지금 그 엉덩이 떼고 얼른 나가라고요. 나 지금 경찰 부릅니다. 어디서 대도 않는 갑질하고 있어요. 나한테 통할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 어머니라 해도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하는 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건 아세요? 막장으로 치다한 사람들한테는 막장으로밖에 갈 수 없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여기 지금 남의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얼른 해결을 해달라고 신고를 했고 남편 바로 불렀죠. 카페에서 종업원들한테 하는 행동을 지금 너의 어머니가 나한테 하고 있다. 나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이 상황 빨리 해결을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과 남편은 거의 엇비슷하게 왔고 경찰들에게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다 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를 제지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제발 좀 나가시라고. 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냐고. 갑질 좀 그만하면서 사시라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그분과는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작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보고 싶으면 저희 있는 곳으로 오시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것 없고 남편이 어머니를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괜히 또 어느 날 쳐들어와서 안방 차지하겠다 엉덩이 붙일지도.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기 위해 다시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도 내년쯤 되지 싶네요. 갑질에 졸부인 남편의 어머니, 결국엔 꼴같지 않은 갑질 제기했다가 아들만 잃으시게 되었네요. 씁쓸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인 것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